오전 10시 공군 제17전투 비행단 정문 앞에 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박영숙 68세. 큰 선글라스를 낀 그녀의 모습은 여느 시골 할머니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조금 구부정한 어깨에는 낡은 가방이 걸려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면회객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동안 영숙만 계속 정문 앞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경비병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영숙은 벌써 세 번째 면회 신청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면회증을 내밀었죠. 하지만 젊은 경비병은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뭐가 문제인지 물어봐도 명확한 답은 없었죠. 두 번째로 다시 서류를 내밀었을 때 다른 경비병이 나섰어요. 이번에는 아예 면회 시간이 지났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10시 반이었어요. 면회 시간은 오후 2시까지였는데 말이에요. 영숙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보러 온 건데 왜 이렇게 막는 걸까요? 다른 어머니들은 다 들어가는데 왜 자신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세 번째 시도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죠. 자신의 아들이 여기서 복무 중이고 정당한 면회권이 있다고요. 하지만 경비병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젊은 경비병이 동료와 뭔가 속삭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함부로 소리를 지르느냐는 거였죠. 공군 부대라고요. 면회 규정을 모르면 그냥 돌아가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영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 군복을 입고 살았던 사람에게 공군 부대가 어떤 곳인지 모른다고 말하다니요.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아들을 만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면회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젊은 아내들은 수군거렸죠. 저 할머니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요. 영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했죠. 자신이 지금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냥 귀찮은 늙은이,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경비병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건방져졌어요. 한 명은 아예 영숙을 보지도 않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다른 한 명은 동료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어댔어요. 마치 영숙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 영숙의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과거 부하 장병들 앞에서 당당히 서 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 조용히 아들만 보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오래도록 감춰온 자신의 정체성을 이런 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경비병 중 한 명이 영숙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여기 서 있으면 다른 면회객들한테 방해가 된다는 거였죠. 그냥 집에 가서 전화나 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죠. 단지 선글라스 너머로 경비병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어요. 어떤 이는 쯧쯧거리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저런 할머니 때문에 자신들까지 늦어진다고요. 그때였어요. 경비병이 마침내 영숙의 면회증을 낚아채더니 찢어버렸거든요. 종이가 바람에 날리며 땅에 떨어졌어요. 영숙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그 소중한 종이가 말이에요.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바쳐 지켰던 나라, 자신이 목숨 걸고 섬겼던 군대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저 무력한 늙은이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이제 대놓고 불편해했어요. 누군가는 중얼거렸죠. 저런 고집센 할머니 때문에 다들 피곤하다고요.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자고요. 경비병이 마지막 통첩을 했어요.
할머니 정말 마지막이라고요. 지금 안 가시면 헌병대에 신고할 거라고요. 여기서 소란 피우는 사람은 다 그렇게 처리한다고요. 그러면서 경비병은 동료에게 손짓을 했어요. 헌병대에 연락하라는 신호였죠. 마치 영숙을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인물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그 순간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은 그저 보잘것없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어요. 아들을 만나러 온 것조차 죄가 되는 존재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영숙의 마음속에서 뭔가 터져버렸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만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요?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경비병을 똑바로 바라봤죠. 오랜 세월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었던 그 눈빛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까요? 지금까지 무시당하기만 했던 영숙에게 숨겨진 힘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순간 영숙의 손이 선글라스 테에 올라갔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감춰왔던 그 선글라스를 벗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시와 모멸을 당한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줄이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영숙의 손가락이 선글라스 테를 천천히 잡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어요. 과연 지금이 그 순간일까요? 10여 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온 걸까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선글라스를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안경을 벗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조용한 은퇴 생활, 아무도 모르는 평온한 나날들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경비병들의 태도는 더욱 거만해졌어요. 한 명이 무전기를 꺼내 헌병대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소란을 피우는 늙은 여자가 있다고 신고하고 있었어요. 마치 영숙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 양 취급하면서 말이에요. 다른 면회객들의 반응도 싸늘했어요. 어떤 젊은 아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영숙에게서 멀어졌고 나이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모두가 영숙을 골칫덩어리로 보고 있었답니다. 영숙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평생 목숨 걸고 지켜온 이 나라, 이 군대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아들을 만나러 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경비병 중 한 명이 더욱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저런 고집센 할머니들이 제일 골치 아프다는 거였죠. 자식이 군대에 있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줄 안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내면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특별 대우라고요? 자신이 언제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걸까요? 그냥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요. 영숙은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숨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쪽 다리가 귀에서 떨어졌고 이어서 다른 쪽도 떨어졌죠. 선글라스가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영숙의 눈이 드러났거든요. 그것은 평범한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강인하며 수많은 전장을 헤쳐온 군인의 눈이었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눈빛은 마치 레이저처럼 경비병들을 꿰뚫고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순간 당황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이 할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똑바로 들고 어깨를 펴자 그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반듯해졌고 주춤거리던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녀의 자세였어요. 마치 열병식에서 사열을 받는 것처럼 꼿꼿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순식간에 변모한 거예요. 경비병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부대 안에서 누군가가 달려나왔거든요. 나이가 제법 된 중령이었는데 멀리서 영숙의 모습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중령은 젊은 시절 영숙의 부하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준장님의 얼굴을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그분이 맞았어요. 중령이 경비병들에게 달려가서 뭔가 급하게 말했어요. 경비병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영숙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주변의 면회객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마치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부대 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여러 명의 간부들이 급하게 달려 나오고 있었거든요. 소령, 중령, 대령까지 모두 긴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평범했던 면회 시간이 갑자기 긴급 상황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그 모든 소동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놀라움, 경외감, 그리고 두려움까지요.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되어야만 존중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는 인간 취급도 받을 수 없는 세상이라니요. 경비병들이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거든요. 부대 안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무전기에서 긴급 상황 코드가 터져 나왔고 여러 부서에서 간부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말이에요. 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엄청났답니다. 수십 년간 부하들을 지휘했던 그 카리스마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영숙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면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부대장까지 급하게 달려 나오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그의 다급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뒤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부대장이 달려 나오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대령 계급장을 단 그가 이렇게 급하게 뛰는 모습을 본 사람은 부대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다급했답니다. 부대장이 영숙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전설 속의 인물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국내 최초의 여성 공군 준장 박영숙. 그 이름만으로도 공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죠. 경비병들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지, 왜 모든 간부들이 뛰어나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단지 자신들이 뭔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부대장이 영숙 앞에 서서 깊숙이 인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더욱 놀랐답니다. 대령이 한 할머니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다니요.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길래 말이에요. 영숙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답니다. 수십 년간 지휘관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었어요. 부대장이 경비병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대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부대 안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영숙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연쇄 반응이 시작된 거였어요. 젊은 장교들은 휴대폰으로 급하게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고 나이 든 간부들은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부대 내 원로 간부들의 반응이었어요. 영숙의 이름을 들은 몇몇 대령들이 급하게 달려 나왔거든요.
그들 중 일부는 젊은 시절 영숙의 부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영숙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경외감과 죄송함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자신들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면회객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거든요. 저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부대 전체가 이렇게 뒤집히는 걸까요? 그때 나이든 한 할아버지가 영숙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도 과거 공군에서 복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영숙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혹시 그 유명한 박영숙 준장님이 아니냐는 거였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영숙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박영숙이라는 이름이 퍼져나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부대장이 경비병들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경비병들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영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서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부대 안에서는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었어요. 상급 부대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전설적인 여성 장군이 한 부대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때 부대 안에서 한 젊은 장교가 뛰어나왔어요. 바로 영숙의 아들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면회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나온 거였어요. 아들이 영숙을 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선글라스를 벗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벗지 않던 선글라스를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주변 상황을 보니 더욱 놀랐어요.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나와 있었고 면회객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부대장이 아들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경비병들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내용이었죠.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왜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지, 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는지를 말이에요. 어머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영숙이 마침내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아들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부대 안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나왔어요. 영숙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녀를 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모두가 전설 속의 인물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경비병들은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공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영숙의 주변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다가가지는 못했답니다. 그녀가 풍기는 카리스마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거든요. 부대장이 영숙에게 정중히 부탁했어요. 부대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으시라고요. 이런 곳에서 계속 서 계실 수는 없다고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을 만나러 온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어요. 조용히 평범한 어머니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부대 정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까까지 영숙을 막았던 그 문이 이제는 그녀를 위해 열린 거였어요. 모든 간부들이 도열해서 그녀를 맞이했답니다. 영숙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를 아들이 따랐고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부대장 집무실에 앉은 영숙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구부정했던 어깨는 반듯해졌고 주춤거리던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과거의 준장님이 되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들은 어머니 옆에 앉아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와 사람들이 말하는 전설적인 준장님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왜 항상 그렇게 조용히 살려고 했는지, 왜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고 사셨는지를요? 공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분이 왜 이렇게 조용히 사셨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평범한 은퇴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영숙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도피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답니다. 사실 영숙이 전역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가 준장 시절 발견한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 때문이었거든요. 군 고위층과 정치권, 그리고 재벌들까지 연결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비리였죠. 그 사건의 발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영숙이 연례 예산 검토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였거든요. 최신 전투기 부품 구매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정상 가격의 서너 배나 되는 금액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나 오타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그게 아니었거든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비리가 수년간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백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정체불명의 경로로 빠져나가고 있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여러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숙은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에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오류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파헤칠수록 사건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졌어요. 단순한 부품 비리가 아니라 전체 조달 시스템이 썩어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면면이었어요. 고위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기업 임원들까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있는 카르텔이었어요. 영숙이 증거를 수집할수록 주변의 압력은 거세져 갔어요. 누군가 자신의 조사를 은밀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중요한 문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핵심 증인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협조적이던 부하 직원들도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영숙은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적과 맞서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들의 영향력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재벌가까지 뻗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에게 직접적인 경고가 날아왔어요. 익명의 편지였는데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 위험해질 거라는 협박이었죠. 특히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거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영숙은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신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무고한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영숙과 함께 조사하던 동료 중령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졸음운전으로 발표되었지만 영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영숙의 집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침입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친구 집에서 자고 있어서 무사했지만 집은 완전히 뒤져졌거든요. 그들이 찾던 것은 명백했어요. 영숙이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자료들은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거든요. 여러 곳에 분산해서 숨겨놓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걸 찾을 수는 없었어요. 영숙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비리 조직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핵심부까지 침투한 거대한 카르텔이라는 걸 말이에요. 개인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상급자들이 영숙을 극비리에 불러서는 조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리고 협조하면 진급은 물론이고 전역 후에도 좋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고 회유했어요. 반대로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은근히 협박했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정의를 돈이나 지위와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그 대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언론사와 검찰에 동시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영숙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제보는 모두 묻혀버렸고 오히려 영숙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몰렸어요. 증거 조작과 허위 신고 혐의까지 씌워졌거든요.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를 믿고 따르던 부하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거였어요. 어떤 회유나 협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둘씩 영숙을 외면하기 시작했답니다. 평생을 바쳐 섬긴 조직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영숙은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하는 상황에 몰렸어요.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히든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하고 조용히 물러나든지 선택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안전을 생각하니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기 전역을 선택했어요. 화려했던 군 생활을 마감하고 평범한 시민이 되기로 한 거였죠.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희생이었답니다. 전역 후 영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과거의 모든 인맥과 연결고리를 끊고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시골로 이사했거든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거대한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했어요. 영숙이 언제 다시 나타나서 진실을 폭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들은 끊임없이 감시했거든요. 그래서 영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조용히 살아야 했답니다. 아들은 이 모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거대한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였거든요. 어머니가 왜 항상 과거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조용히 살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부대장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엄청난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니요. 그리고 지금 영숙이 신분을 드러낸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깨달았답니다. 영숙의 정체가 공개된 지 단 몇 시간 만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부대 내에서는 비상경계령이 내려졌고 상급 부대에서도 긴급 상황실이 가동되었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빠르게 움직인 건 다른 곳이었어요. 서울의 한 고급 빌딩 최상층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거든요. 10여 년 전 영숙을 제거하려 했던 그 거대한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숙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에 경악했답니다.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존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영숙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악몽이었어요. 과거 그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영숙이 단순히 정체만 드러낸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 언론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전설의 여성 장군이 면회 차 갔다가 무시당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벌써 영숙에 대한 과거 기사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화려한 군 경력과 갑작스러운 전역에 대한 의문들이 재조명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런 훌륭한 장군이 조용히 사라졌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네티즌들은 권력의 어두운 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었답니다.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주요 언론사 사주들에게 연락해서 관련 보도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소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숙의 과거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전직 군인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거든요. 10여 년 만에 존경하던 옛 상관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들은 과거 영숙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항상 의문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특히 당시 영숙 밑에서 일했던 젊은 장교들은 이제 공군의 핵심 간부들로 성장해 있었어요. 대령, 준장까지 진급한 이들도 상당수였거든요. 그들은 과거 영숙이 왜 갑자기 전역했는지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답니다. 이번 기회에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요. 공군 내부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숙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면서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여러 부서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당시 영숙이 제기했던 부정부패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많은 장교들이 그때 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카르텔 측에서는 즉시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영숙을 다시 침묵시켜야 한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미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상황에서는 함부로 손댈 수 없었답니다. 자칫 더 큰 의혹만 불러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대신 그들은 다른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영숙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음해 작전이었거든요. 그녀가 과거에 허위 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조작된 자료들을 익명으로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가짜 의료 기록까지 만들어냈답니다. 동시에 영숙의 주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들이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거든요. 아들의 군 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은밀히 협박했어요. 아들을 인질로 삼아 영숙을 통제하려는 비열한 계획이었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10여 년간 숨어 살면서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과거의 모든 증거들을 여전히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복사본을 맡겨두기도 했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숙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과거 그녀를 따랐던 부하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영숙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말이에요. 영숙의 정체가 알려지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과거 그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를 존경하는 후배들이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심지어 민간인들 중에서도 영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특히 현재 공군 고위직에 있는 몇몇 장성들이 은밀히 영숙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해왔어요. 그들은 과거 영숙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부정부패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요. 카르텔 측에서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숙 혼자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 주변에 강력한 지지 세력이 결집되고 있었거든요. 이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더욱 강경하고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어요. 영숙이 머물고 있는 부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부대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했고 국정감사를 빌미로 부대 전체를 압박했어요. 하지만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들이 오히려 영숙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너무 노골적인 압력은 사람들의 의심을 샀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영숙을 막으려고 하는지,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카르텔의 압력으로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이 조용해졌지만 일부 용기 있는 기자들이 독자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거든요. 특히 온라인 매체와 독립 언론들이 영숙의 과거 전역 사유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기자들은 기성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SNS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영숙의 이야기를 계속 전파했거든요. 그들에게 영숙은 권력에 맞선 용기 있는 여성의 상징이었고 정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영웅이었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영숙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어요. 특히 여성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영숙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연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권력의 부패에 맞서 싸운 그녀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영숙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모든 게 공개된 상황에서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10여 년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녀는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왔던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부대장실에서 영숙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어요. 과거 자신이 발견했던 부정부패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그 순간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답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어요. 카르텔 측에서는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영숙이 정말로 모든 걸 폭로한다면 그들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권력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들은 영숙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최종 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영숙 주변에는 그녀를 지키려는 든든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거든요. 과거의 부하들, 동료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답니다. 과연 이 최후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정의를 위해 모든 걸 걸고 나선 영숙과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과 자본을 가진 부패한 카르텔일까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적인 대결의 막이 오르고 있었답니다. 기자회견 당일 부대 강당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영숙을 지지하는 전직 군인들까지 모든 자리가 가득 찼답니다. 강당 밖에는 생중계를 지켜보려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영숙이 연단에 오르는 순간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선글라스를 끼지 않았답니다. 당당한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위엄 그 자체였어요. 과거의 준장님이 완전히 되돌아온 것 같았죠. 구부정했던 어깨는 꼿꼿해졌고 주춤거리던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어요. 영숙이 입을 열자마자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가 공개한 부정부패의 규모와 수법들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이 조직적으로 빼돌려졌고 그 돈이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폭로되었답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들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비리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영숙은 은퇴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해온 자료들을 공개했거든요. 같은 방식의 부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온 국민이 분노했답니다. 자신들의 세금이 이렇게 도둑맞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영숙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사실을 설명했어요. 어떤 경로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은폐되었는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밝혔거든요. 그녀가 준비한 자료의 양은 엄청났어요. 10여 년간 혼자서 수집한 증거들이었답니다. 카르텔 측에서는 즉시 반박 자료를 내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숙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계좌 추적 자료, 녹음 파일, 내부 문서, 심지어 비밀 회의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답니다. 언론도 이제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압력을 받았어도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주요 방송사들이 특별 뉴스를 편성하기 시작했고 신문들은 호해를 발행했답니다. 온 나라가 영숙의 폭로에 주목했어요.
과거에 그들을 침묵시켰던 압력도 이제는 무력해졌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어요. 과거 영숙과 함께 조사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10여 년간 침묵하고 있었던 그들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선 거였답니다. 영숙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된 거였어요. 특히 당시 의문의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중령의 부인이 나타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그녀는 남편이 영숙에게 맡겼던 결정적 증거를 10여 년간 숨겨왔다고 밝혔거든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덧붙였답니다. 생중계를 보던 전 국민이 분노했어요. 또 다른 증인들도 계속 나타났어요. 과거 협박을 받아 침묵했던 공무원들, 비리에 연루되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기업인들까지 줄줄이 나와서 증언했거든요. 영숙의 기자회견이 그들에게 고백할 용기를 준 거였답니다. 검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국민들의 거센 요구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은 하나둘씩 긴급 출국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항에서 붙잡히는 사람들이 속출했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자신했던 권력의 방패막이도 국민들의 분노 앞에서는 무력했답니다. 과거에는 절대 건드릴 수 없었던 거물들도 하나둘씩 수갑을 차게 되었어요.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어요.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이 줄줄이 사퇴 성명을 발표했고 국정감사가 긴급히 소집되었거든요.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했어요. 시위대가 국회 앞을 가득 메웠고 온라인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재벌가들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비리에 연루된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고 불매운동까지 시작되었거든요.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오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기자회견을 지켜본 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존경과 자부심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답니다. 어머니가 이런 위대한 분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왜 항상 조용히 살려고 했는지, 왜 과거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선글라스를 벗지 않으려 했는지를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영숙은 아들과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은 어머니에게 깊은 미안함과 동시에 더없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답니다. 부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영숙을 무시했던 경비병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례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영웅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했어요. 전국의 공군 부대에서는 영숙을 기리는 행사들이 자발적으로 열렸어요. 후배 장교들과 사병들이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거든요. 영숙은 모든 군인들에게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그녀의 사진이 부대 곳곳에 걸렸고 그녀의 이야기가 신병 교육에까지 포함되었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영숙을 지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고 그녀의 용기를 기리는 문화 행사들도 곳곳에서 열렸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영숙을 새로운 영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웹툰으로 만들어지고 노래로도 불리기 시작했답니다. 여성 단체들도 영숙을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추대했어요. 남성 중심적인 군대에서 끝까지 정의를 관철한 그녀의 모습이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영숙을 본받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답니다.
몇 주 후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영숙의 폭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거든요. 수십 명의 고위 공직자들과 재벌들이 구속되었고 빼돌려진 예산도 상당 부분 환수되었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국방 조달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고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도입되었거든요. 시민 감시단도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었답니다. 영숙의 10여 년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영숙 자신도 큰 변화를 겪었어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복귀나 권력 복원을 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후배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가치를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기로 했답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영숙에게 명예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대신 군 윤리 교육과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에 자문 역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뜻이었답니다. 영숙은 이제 당당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선글라스를 벗고 고개를 들고 자신 있게 걸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이들은 영웅을 보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된 거였답니다. 아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전우들 앞에서 당당하게 어머니 자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꿈을 꾸게 된 거였죠. 시간이 흘러 영숙은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완성해 갔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를 위해 봉사했거든요.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며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정의의 중요성을 전파했답니다. 무엇보다 영숙은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균형을 찾았어요. 과거의 군인 정체성과 현재의 어머니 역할을 조화롭게 받아들였거든요. 더 이상 숨기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었어요.